거제 코하루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아주 엄청난 파격적인 가격. 코어로 34평형 회사 보유분을 1억 원대로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코어로 34평형 회사 보유분 분양은 직영 분양 사무실이 모든 물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영 분양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상담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보증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꼭 인증된 직영 분양 사무실을 통하여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하시어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직영 분양 사무실 대표 전화는 1522-9523과 1800-9624입니다. 분양 사무실을 통하여 계약을 하셔야 안전한 계약을 하실 수 있고 입주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드리며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7편의 영상에서는 아파트 계약 시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주택담보대출과 집을 계약하고 취득했을 때 취득세에 관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현금으로 모두 잔압하는 경우와 은행의 대출을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제 코하루를 계약하고 잔금을 치를 때 어떤 조건의 은행을 활용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감정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일단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대출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대원 모두가 지금까지 집을 취득해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구입자이기 때문에 80%의 대출이 가능하며 취득세도 200만 원 한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제 코하루 아파트를 계약하시면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정책기금을 이용하면 지금 현재 3% 후반대의 이자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구입 자금 대출 상품이므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LTV 80%로 일반적인 이율을 적용받아 대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기본적인 소득활동은 기본이고 신용상 문제가 없고 DSR을 따져봐서 갚아나갈 비율만큼 대출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란 현재 다른 대출 금액이 많아서 부실 채권이 될까봐 대출이 불가합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고 하면 LTV 80%가 적용이 됩니다. 즉, 은행에서 감정한 금액에 담보가치를 80% 인정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는 LTV 70%가 적용이 됩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LTV 60%가 적용이 됩니다. 거제 코하루 34평의 경우 계약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실무은행에서 진행하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는데 대략적인 금액을 보면 유주택자의 경우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 무주택의 경우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이며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약 1억 3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제 코하루 분양사무실에서는 몇 군데의 은행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시중에 각 은행마다 대출 금액, 대출 이자, 상환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하시기 전에 각 은행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10년, 20년, 30년, 40년으로 나뉘는데 계약자가 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중의 은행 금리는 약 4%대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은행이 이자를 더 싸게 받는 곳이 있다면 대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빌린 원금에 대한 10%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며 3년 후에는 전액 상환하여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TV, DTI, DSR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LTV는 주택담보인정 비율로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LTV는 담보가치에 초점을 둔 지표로 은행이 어느 정도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줘야 손실이 없을까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나타내며 말 그대로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DTI가 40%라면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DTI는 LTV와 달리 소득 중심의 대출 제한 기준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LTV가 높아도 소득이 부족하면 DTI 기준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DTI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DTI가 주택담보대출만 고려한다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에 포함하게 되는데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까지 모두 합산해서 연간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원리금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이고 DSR이 40%라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 2,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알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은행 상담사를 연결하여 직접 알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에 차주가 직접 알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금전에 관한 내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은행의 대출은 지렛대 원리와 비슷합니다.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영끌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선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시면 무거운 돈을 손쉽게 들어올리는 원리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계약하시든 대출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하시든 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취득세는 계약서에 명시되는 금액에 대해서 1.1%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19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거제 코아루 34평의 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 잔금을 치르시는 날 법무사에서는 지체 없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고 등기 업무를 했을 때 약간의 비용 차이는 있습니다. 등기에 관한 전체적인 비용은 약 26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입주 잔금을 치르시고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내용을 납부하시면 등기 서류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수관리비 34만 원도 납부하시고 입주자 카드 등록 등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선수관리비는 예치금이므로 집을 팔고 이사하실 때 반환이 됩니다. 이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베이터 이사인지 사다리차 이사인지 관리사무실과 미리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하시고 입주를 하시는 분들, 입주를 하실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계약 절차에 관한 내용은 6편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로열동 물건은 곧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특별한 동, 층을 찾으신다면 서둘러 방문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서 직접 살펴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버튼은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